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급조서방송 3월 28일 토요경마 방송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최용찬 의원과 고수위원 이렇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토요경마가 14개 경주가 펼쳐집니다. 지난주 토요일날 시행되지 못했던 2개 경주가 이제 그 보정 경주로 시행이 되면서 14개 경주가 펼쳐져요. 와, 월말 경마라 그런지 진짜 장난 아니네요. 아, 정말 끔찍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분석하면서도 진짜 머리 아팠는데 최우찬이 어떠세요? 그래서 좀 오도 보내는데 시간이 좀 걸려갖고 제가 여기 도착 시간까지 늦을 정도로 좀 빡빡한 지금 어쨌든 아웃라인만 그 봤는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편성 자체가 뭐 어마어마해요. 뭐 고수위원은 뭐 쉬었죠? 언제 그랬듯이?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 난 뭐 보면서 답이 너무 나와 있어서 저배당 파트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지금 인기마들 이번 주는 진짜 조심스럽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또 경주로의 흐름도 토요경마 때는 좀 반드시 체크를 좀 해보시고요. 자, 14개 경주가 펼쳐지는 토요경마 승부경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어코가 7경주에 메인 승부 준비해놨네요. 그리고 고수위원이 8경주가 메인 승부고요. 최용찬 의원이 후반부에 12경주 메인 승부 경주. 뭐 워낙에 경주 수가 많아가지고 고르고 골라서 이제 잡은 승부 경주들이니까 그만큼 적중에 대한 기대치 높습니다. 7경주, 8경주, 12경주. 자, 승부 경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1경주부터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마리가 출전을 한 서울경마 1경주는요. 데뷔전 치르는 신마들의 경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전 경험 갖추고 있는 말 아무도 없어요. 자, 신마 분석 어떻게 들어갈 건지 고수위원부터 가겠습니다. 예. 일단 문시영 기수가 등장한 5번 동진 강호라 마필. 마필가는 뭐 1,300만 원 아주 저가의 마필인데 뭐 이번 경주 뛰었던 마필들 뭐 주행 검사 내용을 싹 분석을 해보면 얘는 그냥 가장 독보적으로 복귀가 좀 세게 나와요. 일착을 해서가 아니라 뛰었던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살살 동료할 때마다 마필의 움직임도 아주 좋고요. 저는 이 마필 요거 1,000 몇백만 원짜리가 아니라 최소한 5천만 원이 넘는 마필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앞으로 좀 띄워준 마필 4번 동진 강호는 믿고 가자 추천드립니다. 네, 동진 강호 최용찬이요. 저는 2번 어차피 이제 팔려주는 말이니까 1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직전 이제 다리 질병에 취소가 된 거죠. 골마경으로 인해서. 근데 이제 12월달 능검 보습을 보면 요것도 시천이가 어떻게 좀 진짜 아끼려고 상당히 공을 들인 모습이 그 능검에서 포착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옥성 기수에 빠따라면 저는 이 경주가 어차피 깜깜이 게임 아닙니까? 솔직히 뭐가 어떻게 뛰지는 뛰어봐야 아는 게임인데 김옥성 기수의 스타일 자체라면 저는 뭐 아낄 것이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게이트 조건 좋고 뭐 지금 뭐 이 경주가 선행선 일보가 구분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1번 게이트 2점 금강제국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금강제국. 저도 안쪽에 있는 말 추천드려야 되겠네요. 이번만 3명 여신 뭐 송재철 기수 기승했는데 주행 심사 당시에 뭐 워낙에 여유 있는 걸음을 좀 보여줬습니다. 3명 여신 같은 경우는 글쎄요 선두력을 좀 발휘하지 않을까 싶은데 데뷔전 치르는 신마들은 아무래도 이제 모래를 맞게 되면 경주력을 좀 잃고 넋을 놓는 경우 아주 그냥 뭐 정신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관점에서 안쪽에 있는 말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선두력을 발휘해줄 수 있는 말들이 또 안쪽 게이트에 있기 때문에 전기 양상도 3명 여신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송재철 기수 가지고 송재철 기수한테 뭐 가라마나 작전을 할 만한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2번마 3명 여신을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경주로 갑니다. 1200 국내산 6군에 12마리가 출전을 한 경주 2경주로 갑니다. 자, 이번 경주 뭐 대끼리 한방 끝나느냐 마느냐 싸움 같은데요. 이번 경주는 일단 최용찬 의원부터 하겠습니다. 뭐 훈련 모습을 보면 너는 형군 육군에서는 그래 어느 편성을 만나도 왔다라고 판단되는 말이 킹크리켓입니다. 데뷔전 자체보다 그 전에 1200경주에서 곧바로 입상에 성공했고 기본적인 순발력 자체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나머지 말들이요 발주가 대부분이 다 느립니다.
거의 80% 이상이 다 느리기 때문에 킹크래켓에게는 뭐 연투를 충분히 노려도 됨직한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네, 8번 막 킹 크리켓. 지난 경주에 좋은 움직임 보여줬어요. 고승현. 예, 저 역시 8번 킹크래켓 세게 보는 말이고요. 대기 8리 마필이 9번 이광사석이잖아요. 그렇죠. 두 마필 모두 다 약간의 공백을 두고 나왔었던 마필인데 두 마필 모두 다 적정주기. 그리고 이광사석은 한 줄을 땡겨서 나오고 있는데, 자, 아직까지 어린 마필이죠. 발걸음의 변화가 시원하게 왔고요. 뭐 초반에 수면은 느린 마필이지만 막판에 밑대 밑으로 나오는 걸음발 아주 좋아요. 경줄이 1200m이기 때문에 또 된다. 9번 이광사석, 저는 대끼리 인정을 합니다. 네, 킹크리켓과 고구마 이광사석이 이제 대끼리를 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아마 게이트 2점 때문에 1번만 온에어가 팔리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직전에 온에어한테 너무 실망을 해서요. 뭐 플라이 챔퍼나 뭐 무슨 선북영웅 이런 말들한테 깨지는 걸 보고 제가 완전 이거는 손을 놨고, 뭐 대끼리 두 마리를 제외한 나머지 말들 중에 좀 가능성 있는 말이라고 본다면 6번만 프렌치킹을 좀 보고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킹크리켓하고 같이 뛰었는데 말 자체가 이제 스타트가 별로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스타트가 좋지가 않았고, 여기다가 큰 의지도 없었어요. 그냥 가는 대로 탄다라는 그런 이제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말 그대로 가는 대로 뛰었고, 여기다가 제가 좀 주목을 해본 부분은 이 프렌치킹의 이제 결승선 통과 이후의 여력인데요. 괜찮았어요. 뭐 킹크리켓이나 이광사석 두 마리에게는 사실 보여준 객관적인 전력은 밀리는 게 사실이지만, 지난 경주에 아무 의미 없는 경주 치르고 이번에 조교를 왜 이렇게 열심히 했을까라는 부분까지 유추해 본다라면, 프렌치킹도 뭐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승식에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좀 드네요. 6번 프렌치킹을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3경주로 갑니다. 1200 국내산 육군 경주인데요. 이거는 이어코가 준비한 준메인 승부 경주, 이어코의 승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자, 고수임원부터 가겠습니다. 예, 8번 노던 호재죠. 데뷔전부터 마필이 끄는 맛도 있고 움직임도 좋고 상당히 좀 무리한 감이 있었는데, 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채찍을 댈 때마다 이 반응감이 상당히 좋고, 상대들은 너무나 덜덜해요. 8번 노던 호재는 그냥 웬만하면 오지 않았냐 이렇게 싶네요. 네, 고수위원 8번만 노던 호재는 어지간하면 온다, 어지간하면 오는 말이다. 자, 최영 씨는? 저는 3번 금수봉입니다. 선행만 자각해 준다라면 왔다 할 정도로 훈련 내용이 상당히 성과가 좋아요. 직선에서 스포를 딱 날 때 모습 자체가 그 선행마 그 이상의 그 걸음 자체를 보이고 있고요. 뭐 진짜 준비할 거 다 했어요. 발주 연습도 했고, 제대로 강한 훈련까지 채찍까지 동반하면서 말 걸음을 끌어내기 위해서 간 훈련했다는 거 무리 없이 소화했는데, 그 걸음을 다 받아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앞에 가면 저는 버티는 쪽으로 버틸 수 있다 하겠습니다. 네, 3번만 금수봉, 아마도 금수봉과 노던호재가 이제 최저 배당을 형성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그런 경주인데, 두 마리 이제 나왔어요. 제가 이번 경주를 이제 준메인 승부로 잡았습니다. 전반부에 여기서 돈 좀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인데, 지금 이제 뭐 은하전설도 아마 조금은 팔릴 거예요. 직전 경주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금수봉, 뭐 장수누리, 여기에 뭐 영천수, 노던호재, 그리고 핑크스타, 외곽에는 이제 퀵앤콰이어트 등등해서 너무나도 많은 말들이 팔리는데, 실력의 차이가 저는 크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그 인기마들 중에 이어코가 대가리 보는 말은 없어요. 최근에 성적이 너무 안 나왔는데, 제가 이거는 몇 달 전부터 계속 조교 때 봤던 그 걸음 때문에 노렸어요. 근데 실전에서 걸음을 뽑아내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건 자체는 좋아진 점도 있고 안 좋아진 점도 있고 하긴 합니다만, 분명히 이번에는 앞에다 붙여놓고 때릴 거고 거리에 대한 적응력을 확실하게 갖추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자, 어정쩡한 인기만 대가리 놓고 때리는 것보다는 또 한 번 죽어보자, 한 놈만 패겠다. 최근 경주 계속해서 이어코가 노렸다가 깨졌던 이어코의 관리만을 놓고 승부를 한번 좀 들어가 볼 그런 생각이에요. 자, 이번 3경주 준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화끈하게 한번 배당으로 때려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경주로 한번 가볼게요. 지난번에 고수위원이
추천해가지고 재미봤던 말이 나오네요. 백산. 방송에서도 백산만 고수위원이 추천을 드려가지고 좋은 배당으로 재미를 좀 봤는데, 자 이거 뭐 고수위원한테 먼저 가볼게요. 이게 백산이에요. 백산. 네, 백산이에요. 이거는 뭐 거리가 1,400m로 늘어난 것이 더욱더 유리해 보이고요. 뭐 이 마필은 뭐 직전 경주 데뷔전에 레이스가 또 편하게 풀린 것도 아니죠. 힘이 좋은 말입니다. 주폭이 좋은 마필이고요. 또 박태종 기수가 이런 마필하고 잘 맞아요. 5번 백산 요거는 좀 세게 본다. 네, 지난번에 고수위원이 데뷔전부터 아주 기분 좋게 때려먹은 말 백산인데요. 다시 한번 믿어보겠다. 원래 이 잘 아는 말들은, 그러니까 그 말을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정답 같아요. 백산. 고수위원은 인정이다. 최영천이야. 백산은 인정하는 건데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 현재 두 마리 갖고 고민을 좀 때리고 있습니다. 홀짝인데 여기 어느 쪽으로 무게 중심이 더 기우냐? 일단 거리 적응하고 안장의 차이로 밀어보겠습니다. 문세영 안장의 지상거탑 자체가 솔직히 훈련 모습 자체에서 아싸하게 눈에 확 좋았다 이런 느낌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거리 적응한 마필 중에서는 그래도 유일하게 낫다라고 판단되고, 나머지 말들이 그렇게 세지가 않고 또 훈련 모습 자체가 아예 믿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한 마필만 조심하면 되는데, 이 정도 경주 편성이라면 지상거탑의 추입이 충분히 저는 먹힌다고 보기 때문에 7번 문세영 안장의 지상거탑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산 인정하고 지상거탑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백산을 좀 안 보는 게 아니라 검증을 한번 해보려고요. 그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뛴 거 보면은 이건 그냥 와야죠. 근데 이제 에드캣 자마들이 1400거리까지 너무 힘들어요. 1400에서. 그러니까 뭐 단거리에서 잘 뛰고 못 뛰고 그게 아니라 1400부터 장거리가 너무 안 돼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더라고. 얘는 좀 틀린 말 같긴 해요. 워낙 데뷔 전에 좀 저도 깜짝 놀랄 거는 보여줘서 그렇긴 한데, 어찌됐건 그동안 에드캣 자마들이 다 그래 왔으니 저는 한번 좀 검증을 보자.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고 대가리 인정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오히려 저는 안쪽에 있는 이버마 투어마이더스를 좀 세게 보고 있어요. 1400거리인데 1300까지는 이미 뛰어봤던 그런 말이고요. 여기다가 지난번에 수성 리더나 해리온 자체가 잘 뛰었어요. 뭐 금수봉도 이제 1경주에서 2경주 때 어느 정도 뛰는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은 될 거, 3경주죠. 체크해보면 될 것 같고, 투어마이더스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뭐냐면 초반은 좀 느리지만 직선주로 해서 한타를 가지고 있다라는 강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1000m 뛰고 이번에 1400으로 거리를 많이 늘리긴 했습니다만 이미 1300 적응력을 가지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크게 늘어난 거리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판단이네요. 2번마 투어마이더스를 저는 좀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경주로 갈게요. 이번 경주는 이제 최용찬 위원이 준비했어요. 최용찬 위원이 준비한 승부경주입니다. 12마리가 출전을 한 경주인데 아주 까다로워 보이는 경주긴 해요. 뭐 댄싱골프 인정하면 쉬울 수 있고 인정하지 않으면 진짜 어지러운 경주인데, 최용찬 위원은 왜 이번 경주를 승부경주로 선정을 했는지 잠시 뒤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고요. 고수형들. 대신 울프를 인정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제일 문제죠. 가장 문제라고 그 의원이 얘기했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일단 게이트 조건이 좋고요. 이번에 또 인기를 모아주는 마패들이 또 선행형 마패들이 많습니다. 누가 선행을 나가느냐 이거 상당히 좀 복잡할 수 있는 경주인데, 3번 대신 울프는 누가 뭐 선행을 나가든 상관이 없어. 그렇다고 얘가 느린 말이 아니죠. 직전 경주도 발주는 가장 좋았습니다. 선행을 나갔다고 의도적으로 넘겨주고 쫓아가면서 영진이가 저 3착을 좀 퍽퍽대면서 뛰는 모습이었는데, 현권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2월 1일날도 4착이었지만은 이 내용은 깨진 내용 자체가 쪽팔린 내용이 아니라 충분한 경쟁력과 다음 경주를 기대할 수 있게끔 뛰었기 때문에 3번 댄싱 울프, 자 고수는 인정을 한다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 경주가 이제 댄싱 울프와 농본 선택 그리고 이제 외곽의 스타일스가 인기를 끌 거예요. 근데 저도 댄싱 울프는 인정을 합니다. 인기만들 중에서. 자, 농본 선택은 선행이라는 강점이 있습니다만은 출전 주기가 많이 길어졌어요. 그리고 스타일스 같은 경우도 데뷔전에서 그러니까 그 복귀전에서 나름대로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만은 최근에 뭘 해도 안 되는 신영철 기수의 기승과 여기다 늘어난 부담 능력과 외곽 게이트라는 이런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죠. 반대로 3번만 댄싱 울프는 뭔가 이렇게 흠을 잡을 만한 구석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댄싱 울프는 인정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밖에 나머지 것들은 우리 최영찬 의원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당연히 댄싱 울프하고 농구 선택하고 스타하고 힐스에 대해서는 막고는 없어요. 저한테는 아예 없습니다. 스타일스 또 삐져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또 미는 순간 이건 삐져버려요. 그러니까 붙들고 나가야 될 텐데 또 농구 선택은 공백이 조금 있는 게 아니에요. 좀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앞에 가기 때문에 무조건 팔리는 말들 자체 어차피 인기만은 3, 4, 10위가 팔립니다. 이 팔리는 막권 제가 추천하기 위해서 이 경주를 추천으로 잡은 건 아니죠. 이 외의 마필들이 노리기 때문에 당연히 이 승부처로 선택을 한 거고 조기장에서 일단 봤다라면 이번에는 변화가 충분히 왔다. 분명히 왔다라고 확신하는 말이 이 경주에 출전하고 있고 자 출전을 어떻게 보면 지난주 출전 안 한 게 보약이 된 마필이 또 있어요. 이 경주 출전 말 중에서 그래서 오히려 그런 말들을 갖고 노린다라면 이 경주는 충분히 환수가 나오고 막말로 댄싱 울프까지 만약 부러져 버린다면 저는 이 경주가 우리 방송 내용 제목을 그대로 나타낼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만큼 배팅 메리트 있고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리지만 종합지 백판만 한두는 반드시 추천드릴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철저하게 배당으로 노리는 오경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경주 최영찬 의원이 준비한 승부경주고요. 인기만 조합으로는 승부하지 않겠다. 배당으로 승부하겠다. 그게 아마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인기마들이 한 가지씩은 다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꽝 하고 터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경주 최영찬 의원의 승부경주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6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연달아서 오경주 최영찬 의원의 승부경주에 이어서 고수위원이 준비한 6경주 승부경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복잡한 경주인데요. 자, 어떻게 풀어야 될지 최영찬 의원에게 먼저 좀 가보겠습니다. 14마리 중에서 단연 으뜸은 위지 히어로가 맞습니다. 좋아요. 직전에 낙승을 거뒀는데 훈련 모습 자체를 보면 얘는 승분열이고 뭐고 또 봐야 되는 마필로 일단 조계장에서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앞말이지만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이브는 금방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마필. 어쨌든 이제 여기 5군 경주도 뛰어봐야 할 결과가 나와 있지만 결과를 알 수 있지만 여기까지는 그냥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전력이고 4군까지도 저는 무난히 갈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위지 히어로. 자, 이게 위지 히어로가 청마성 2마리가 이제 지난 경주에 노도노제 6마신 뭐 더블드래곤 10마신 여유 있게 이제 제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마리가 많은 인기를 끌 거예요. 근데 문제는 너무 외곽이라는 거예요, 2마리가. 또 안쪽에 빠른 말들이 많아서 과연 얘네들이 뭐 제가 봐도 앞으로 뛸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2마리가 앞서 있는데 과연 이번 경주에서 외곽이라는 불리함을 2마리가 어떻게 극복할 건지가 저는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 좀 약간 비겁하지만 이 2마리가 아닌 다른 놈을 좀 한번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게 바로 이제 6번만 로열제이인데 단순하게 기록이라는 부분을 놓고 본다면 로열제이의 기록은 이번 경주에 나오는 무슨 뭐 그 청마성이나 위드 히어로 이런 말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실버 그레이 캣 이런 말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기록 자체는 굉장히 느립니다. 그런데 기록 자체를 보지 마시고 지난번에 경주 중반에 이제 선행 같은 제피러스를 넘어서 선행을 빼앗고 그리고 이제 현우가 추입을 이제 시도하면서 그 현우를 8마신이 이길 때 보면은 편성은 약하긴 했습니다만 직선주로 해서 마지막에는 그냥 놀면서 들어갔어요. 그만큼 여유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고 거리 경험을 갖추고 있지 않은 말들이 제법 많은 경주인데 1300을 뛰고 이번에 1200으로 거리를 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외곽에서 또 앞선에서 쿵닥쿵닥 싸우게 되면 거리 경험 없는 말들이 무너질 수 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로열제이는 따라가도 경쟁력이 있다라는 것을 1월 3일 경주 때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6번만 로열제이가 전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서 조금은 낫지 않겠느냐. 로열제이를 추천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고수위원이 준비한 준메인 승부경주 추천경주입니다. 고수위원에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경주가 총 14마피 나와주고 있는데 정말 어떻게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경주로
상당 혼정 경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번 경주 무조건 터진다고 봐요. 인기 마필 쪽으로 믿고 들어가면 이번 경주 무조건 큰 코 다쳐요. 왜? 숨어있는 보병 애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동안 안 갔던 애들이 너무나 많고 다음에 나오면 노려야지 하는 이 고당 W 표시해놓은 마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번 경주 고수는요, 6경주는 구멍수 생각은 별로 안 할 거예요. 그렇다고 뭐 연락에 뭐 놓고 쫙 피아노 이런 짓거리는 안 하죠. 쪽팔려서. 그런 짓거리 못 하는데 최소한 4방 정도는 가져갈 생각이에요. 하지만 그 4방이 모두 다 배당은 아주 짱짱하게 나와줄 겁니다. 자신있게 한번 승부를 보고 싶은데 우선 14번 위주 히어로가 들어오면 저는 본전만 할 겁니다. 얘는 본전 받치기용이에요. 본전 받치기용이고 지금 이혁호 위원이 얘기한 6번 로여제는 상당히 세게 보고 있어요. 자, 이마필은 지금 생각 같아서는 이마필 쪽으로 한 방을 때리고 들어갈 것이고, 자, 고수가 놓고 때리는 마필은 아마도 먹물 하나 묻었을까 말까 할 정도 잡히지 않았을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 안 잡을 거예요. 그런데 고수 복귀에는 너무나도 세게 빵빵하게 뜨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를 믿고 한번 배당판 보지 않고 한번 고배당 한번 시원하게 노리면서 승부를 한번 들어갈 작중입니다. 현장까지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 뭐 누가 봐도 할 말 없죠. 지금 저희 뭐 계속 언급했던 말들 중에 단델리온도 안 나왔고요. 뭐 당연히 나와야 될 말들이 안 나온 게 많아요. 뭐 샤인클로버도 마찬가지고요. 그만큼 어려운 경주이기 때문에 오히려 배당 노려보는 것도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절대 배팅하실 때 멋 부리시면 안 돼요. 구멍수 아끼다가 진짜 999 놓치는 경우들이 허다하기 때문에 제가 그랬습니다. 최근에 한 구멍 아끼다 구멍 하나 아끼다가 고배당 놓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 거 스치기만 해도 돈 되니까요. 구멍수 절대 아끼지 마시고요. 복 좀 해 어때요? 아니 배팅에 쪽팔린 게 어디 있습니까? 맞추고 돈 따내기 장땡이죠. 자, 터질 수 있다. 6경주 고수위원 역시나 배당으로 때리는 추천경주 승부경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경주 메인 승부로 가겠습니다. 1400 국내산 5군 경주고요. 자, 11마리가 출전을 했네요. 요거에 실력의 편차가 크지 않습니다. 뭐 오늘 전체적으로 토요 경마가 다 그렇습니다만 실력의 편차가 크지 않은 경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경주가 좀 재밌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좀 해보는데요. 자, 제가 이번 경주를 메인 승부로 잡은 건 인기말을 자르기 때문입니다. 1번만 대건이가 얼마나 팔릴까요? 아무래도 뭐 연투 때리고 있고 1번 게이트고 하다 보니까 많은 인기를 좀 끌어주겠죠. 근데 이런 거를 쳐다보는 순간에 승부 못하죠. 이거는 저는 대건이는 여기서 인기를 모을 사이즈가 아니라고 봐요. 자, 대건이를 잘라드리고요. 또 뭐 잘라드릴까요? 저는 지금 어지간한 말들은 다 잘라드릴 수 있는데요. 인기마들이 절대 자신할 수 있는 경주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 아큘러스도 있네요. 외곽의 아큘러스도 자신을 못해요. 왜냐? 너무 맨바닥에서 너무 뒤늦게 올라오기 때문에 조금만 늦어도 이거 누추입으로 그냥 3, 4차 가면서 끝날 수 있거든요. 아니 대건이는 아예 삭제, 아큘러스도 약하게 보는데 승부를 못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출마해보는 순간 오로지 한 방밖에 안 보였던 경주입니다. 이 어려운 경주가 오로지 한 방밖에 안 보였던 그런 경주예요. 이 정도 자신감이면 메인 승부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대건이 삭제, 아큘러스도 뒤로 돌리고 이어코 눈에만 보였을까요? 한 방으로 보였던 그 막건으로 승부 들어가서 항구를 하려고 메인 승부 잡았습니다. 자, 토요경마 7경주 이어코와 함께 하시면요 진짜 잔인한 한방, 짜릿한 한방 이게 뭔지를 확인하고 느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7경주 이어코의 메인 승부 함께 해주시고요. 현장에서 승리로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경주월이 1200m 혼합 4군 경주. 자, 고수의 오늘 메인 강력한 승부 경주예요. 지난주 토요 경마도 고수가 짭짤한 배당으로서 메인 승부를 깔끔하게 적중시켜드렸고 아주 기분이 좋았죠. 자, 이번 경주 8경주도 너무나도 붙어보고 싶은 경주예요. 팔리는 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요. 인기막 혼정 경주를 볼 수 있는데 저는요 이번 경주 배당이 나온다고 봅니다. 왜냐면 고수가 기다렸던 마필이 있어요. 요런 편성이 좀 나오면 무조건 노려야지 했는데 딱 걸린 편성이 제대로
걸려서 나왔어요. 지정 경주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 마필은 노리는구나. 맞습니다. 그 마필입니다. 그 마필을 놓고서 뭐 시원하게 한번 때려볼게요. 구멍수도 많지 않습니다. 항상 고수는 구멍수가 간결하죠. 언제나 한방 주력이고 언제나 두 마필 정도만 배팅 꺼내 가져가요. 여기저기 문어발식으로 여기 때리고 저기 때리고 여기 받치고 저기 받치고 고수 고배당 맨날 잡아내요. 그럼 남들처럼 예상하면 정말 적중 내역 줄로 쫙 나옵니다. 쭉 나와. 항상 고수가 추천드린 마필 안에서 들어와요. 적중이 안 나와도 그 마필 안에서 안 들어올 경우가 상당히 많죠. 남들처럼 복조로 돌리고 때리고 쪽팔려도 못하겠고요.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이번 경주 놓고 때리는 확신을 갖고 가는 배당 마필을 대가리로 놓고요. 구멍수 깔끔하게 압축해서 한번 시원하게 때리고 승부 한번 보겠습니다. 고수만 믿고 이번 경주도 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경주로 가겠습니다. 13마리가 출전한 경주인데요. 정말 까다로운 경주입니다. 이거는 이번 경주는 맞추기만 하면 돈이 되는 그런 경주라고 보여지는데 어느 하나 믿을 만한, 어느 하나 믿고 자를 만한 그런 말들이 없는 경주입니다. 진짜 어렵네. 이거 맞추는 사람 정말 진짜 잘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최영찬 의원에게 먼저 가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경주 특징 자체가 선행마가 많아요. 많죠. 1400이고.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극단적으로 대를 가져야만 더 나은 기량을 보이는 마필. 그러니까 그 선행마 중에서 얘 혼자만 출전을 만약 했다라면 그냥 왔다. 뭐 이렇게 보이는 말들이 대거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 마필들이 다 지금 1400에 출전하고 있어요. 지구력을 가장 요하는 게임에. 그렇기 때문에 선행마건이 과연 얼마나, 만약 선행을 안 가고도 만약 버텨버리면 이거는 상상 외의 배당이 터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점이라면 그레이트 캡틴이 여기서는 충분히 선입형 취입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 게이트를 진짜 무엇보다 잘 뽑았어요. 1번 게이트. 지금 현재 이제 그 선입형 취입이 되는 말이 어느 정도 다 긴가민가하게 팔려줄 텐데, 그래도 요 마필이 발주연습까지 하면서 훈련 강도 자체도 초중반에 주초에 완전히 낮은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준비 잘 하고 나온다. 그래서 전개 이점까지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레이드 캡틴의 입상을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네, 1번막 그레이드 캡틴은 전개점이 너무나도 괜찮은 그런 말이에요. 자, 고수영. 예, 1번 그레이드 캡틴 저 역시 세게 보는 말입니다. 지적 교수는 참 말을 잘못했죠. 게이트 내려오면은 무조건 노려야 되는 마필. 편성도 딱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마필 놓고 때릴 건데 우선적으로 거기에 붙여서 때리고 싶은 마필은 최홍찬 의원이 얘기했듯이 이번 경주 초반에 발빠른 마필들이 많고요. 선행을 편안하게 나간다 하더라도 솔직히 이번 경주 좀 빡빡한 편성이에요. 다른 애들 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5번 퀸 오브럭이 지적 경주는 박태종 기수가 등장을 했는데 늑발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후미권에서 마필이 좀 내체로 기대려고 하니까 제대로 밀지 못하고 박태종 기수가 말을 제대로 못 몰아줬다고 그래서 깨졌다고 보여지는데 문시영 기수하고는 상당히 잘 맞는 이마호비였습니다. 1월 14일날 문시영 기수가 타면서 목차이 3차게 아쉬움이 있었는데 뭐 그때 뛰었던 판성을 봐도 솔직히 빡센 판성이었고요. 저는 쪽팔리게 깨진 게 아니라 그때도 충분히 경쟁력을 보여줘서 다음에는 한번 무조건 노려야겠다 생각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5번 퀸 오브러 적임 기수 문시영 기수가 탔다면 세게 봐줘야 되는 마필로 판단합니다. 네, 퀸 오브럭과 그레이드 캡틴 두 마리가 나왔어요. 두 마리 모두 저도 세게 보고 있는데 그럼 저는 뭘 추천을 드릴까요? 복병마 한 마리 가지고 가죠. 2번마 질풍입니다. 그러니까 뭐 1400거리에 대해서 뭐 자신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말은 아닌데 이게 늦발을 최근에 이제 두 번의 경주에서 아주 심하게 늦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제 올라오는 맛을 보였어요. 지난번에는 이제 산통 때문에 배앓이로 이제 취소가 됐었고, 근데 질풍을 그 1월 3일날 사자왕하고 뛸 때의 모습을 꺼내서 돌려보면 이 말 자체가 그때 당시에 사자왕이 1000m에서 레이스를 쫙 이끌어 나가고 1000m에서는 사자왕이 쉽게 무너지는 말이 아닌데 그 사자왕을 반마시자까지 외곽 돌면서 자력으로 따라잡았다는 얘기죠. 자력으로 사자왕을 위협했을 정도의 실력을 지니고 있는 말이에요. 최근 두 번의 경주는 말씀을 드린 대로 크게 늑발을 하면서 바닥에서 누워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이번에 스타트만 좀 정상적으로 해준다라면
제가 볼 때 질풍이 중위권 정도? 아니면 중후위권이라도 좀 잘만 따라갈 수 있다면 스타트만 잘 나와서 그렇다면 오히려 1400이 저는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배당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요거 앞선이 치열하게 싸우게 되면 이런 질풍 같은 말들도 날라올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뭐 최용찬 의원이 그레이드 캡틴, 고수 의원이 퀸 오브 럭 제가 보는 말들은 모두 질풍이 직전에 3월 1일 날 내가 메인 승부로 갈 때 이마피를 놓고 때리려고 갔는데 취소가 되면서 승부 못 들어갔어요. 산통 그때. 근데 이번에 추천을 안 드린 이유가 방송에서 얘기 안 한 이유가 산통 때문에 취소가 됐잖아. 최종 봐야지. 최종을 보고 하면 되지. 그게 깝깝하더라고. 그런데 이게 배당마니까 현재까지 우리가 봐줘야 돼. 이거는 2월 15일 날 복귀 보면 얘는 정말 봐야죠. 무조건 늘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질풍이 아마 안 팔릴 거예요. 아껴놨는데 그거를 또 이혁호 의원이 또 아니 내가 원래 사이즈가 나오니까 내가 키노그럭 하려고 했는데 키노그럭이 나오니까 그러면 질풍 해야지 뭐 방법이 없잖아. 아껴놓으려고 그랬거든. 그래서 그레이트 캡틴과 키노브럭 그리고 질풍까지 추천을 드렸고요. 나머지 말들 중에서도 좀 될만한 말들이 있어서 이번 경기 진짜 신중한 접근을 좀 요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0경주로 갑니다. 1200 국사군 경주고요. 13마리가 출전을 했네요. 1200이라고 하는 경주거리가 이번 경주 결과를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 좀 개인적으로는 드네요. 최영찬님부터 가겠습니다. 살아나고 있는 말을 한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1200이기 때문에 뭐 강남세뚜기가 이번에는 뭐 선행만 많아서 올라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깝깝한 경주 같아요. 그래서 회복세를 보이고 이번에는 정상적인 주기가 딱 맞춰서 나온 말이 한두가 있어요. 바로 무쇠입니다. 자, 무쇠 솔직히 머릿속에서 아마 한구라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그리고 최근에 걸음 자체에서 아예 뭐 모습 자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정상적인 주기에 딱 맞춰서 나왔고 그만큼 더 컨디션까지 뚜렷하게 호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굳이 선행말하고 저는 낙인 안 찍을 거예요. 선행 선입이 다 되는 말입니다. 그 마필이 살아나고 있다. 어쨌든 무쇠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을 추천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7번 무쇠. 야, 진짜 사이즈가 장난이 아니네요. 제가 이번에 1200이라는 거리를 좀 강조드린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무쇠를 추천드리려고 제가 무쇠를 추천드리려고 딱 마음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무쇠가 딱 나오니까 와, 제가 한 방 먹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인데요. 1200이면 무쇠가 되죠. 무서운 말입니다. 고수연. 예, 저는 심지어 고수연도 무쇠를 체크를 해놓은. 야, 세다. 대장 맞지. 3번 도전코코. 이것도 봐줘야 되는 말로 봐요. 왜냐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경주거리 1200m고 초반에 발빠른 말들이 많아요. 1번, 2번, 4번, 그 바깥쪽에 10번, 그 안쪽으로도 순간에 느린 마필들이 아니라 다들 빠른 애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1200m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애들이 좀 앞에서 붙여놓고 띄워주려고 할 수 있는 경주인데 3번 도전코코라 마필도 예전에 선행을 나갔었던 마필이에요. 스물레이 좋았던 마필인데 최근에 취입으로 타주면서도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얘기죠. 직전 경주 게이트가 10번 게이트였고 자리를 잡지 못하고 정말 최외곽을 병신같이 말을 타는데 그러면서도 걸음발, 이 탄력감이 상당히 좋았어요. 이거는 무리한 거 치고 무지하게 많이 뛰었다 판단하고 있는데 이번에 송재철 기수 다시 한번 기술을 했는데요. 이번에 게이트가 안쪽 게이트입니다. 발빠른 애들 나가라고 하세요. 하지만 얘도 뒤에서 타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자리는 충분히 잡고 타줄 수 있고 앞에서 치열했을 때 얘가 선입권에서 한 발을 쓸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났다. 그래서 3번 도전 코코를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네, 도전 코코 고수위원의 추천하고요. 자, 저는 외곽의 12번만 택티컬 레이를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가볼게요. 뭐 지난번에 뭐 팍스라이라든지 아니면 뭐 더블럭키라든지 뭐 카페블루 이런 말들하고 했는데 재밌는 건 이제 택티컬 레이가 최근에 성적이 좀 안 나오는 게 이제 막 쭉 이제 그 보면서 느낀 게 말이 근성이 없어졌어요. 근성 자체가 뭔가 이제 경쟁을 할 때 옆에 말이 붙으면 이기려고 해야 되는데 포기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근성이 많이 좀 떨어진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근데 지난 경주에 오랜만에 경주 거리를 좀 내렸길래 이거 재밌겠는데 했거든요. 그런데
뭐 박사라이나 더블럭키 카페블러가 좀 잘 뛰었던 부분도 좀 있고 김석봉 기수가 의미 없는 경주를 치렀던 부분들도 있어요. 자, 그 당시와 비교했을 때 이번에 정정희 기수 기승하면서 5kg의 감량입니다. 근성이 부족한 말들은요 훈련으로도 어느 정도 뭐 좋지 않은 부분들을 교정할 수 있습니다만은 부담 중량이 절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줘요. 그리고 상대 마들의 그 전력도 많은 영향을 주고 5kg 감량의 정정이면요 제가 볼 때 지난번보다 한 타임 정도로 더 끄는 것 같은데요. 김석봉 기수 57보다 여기서 만약에 택티컬레이가 지난번보다 한 타임 더 끊으면 더 땡기면 뭐 대가리죠 뭐. 이게 5kg 감량이라는 이 부분 자체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왜? 유일하게 얘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근성 부족인데 그 근성 부족을 메워줄 수 있는 게 바로 감량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뭐 1800, 뭐 1700, 1400 이런 거리만 뛰다 1200, 5kg 감량 저는 택티컬레이 무조건 재밌는 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강남 쇠뚜기가 무시받고 있는 가운데 무쇠와 더존코코 그리고 택티컬레이까지 추천마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로 가겠습니다. 1700 국상군에 12마리가 출전을 한 경주 편성입니다. 선행마가 없는 경주 편성 누가 선행 갈지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그런 경주라고 보여지네요. 자, 이번 경주 최영찬님부터 가겠습니다. 이거 능력으로는 열한나가 좀 앞서 있죠. 제 개인적인 생각인가요? 아니요, 맞아요. 매니멀이 좀 앞서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저는 오레이지 위너가 해볼만 하다고 봐요. 상위군하고 병합할 때 모습 자체를 보니까 말이 직전에 왜 이렇게 못 뛰었지 할 정도로 상태가 좋습니다. 물론 이 마필 자체가요 굳이 선행을 고집하지 않아도 저는 된다라고 볼 수 있고 문세영 기수로 교체되는 순간 저는 선행까지도 넘볼 수 있다고 봐요. 물론 선행을 굳이 고집하지 않아도 되는데 초반에 힘을 쓰냐 안 쓰냐 이제 그 점의 차이점인데 훈련하는 모습 자체에서는 변화가 직전보다 빨리 왔어요. 그러니까 직전에 얘를 이긴 말이 많거든요. 근데 이번 훈련 모습은 걔네들 다 이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4번 오레이지 위너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선행마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행 갈 수 있는 말이죠. 4번만 always winner. 호수연. 예, 8번 가이 스타트예요. 최만번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뭐 직전 경주는 뭐 복귀할 의미가 없어요. 그냥 생각 없이 탔으니까 그냥 직전 경주는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그 전 경주만 보세요. 1월 10일 경주, 12월 14일 경주, 11월 16일 경주를 보시면 이 마필을 왜 세게 봐줘야 되는지 나옵니다. 자, 이 마필은 원래 1월 10일 날은 생각 없이 중호미권에서 내축에서 설렁설렁 딱 3차기만 갖다 대려고 됐던 마필이고요. 그리고 12월 14일 날은 선두권에서 외곽에서 전개가 꼬이면서 무리를 하고 4차기에다 갖다 댔던 마필인데 그 전에 금강대왕과 뛰었으면서 들어올 때 그 걸음발은 무시무시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번 경주 훈련관도 강하게 올렸습니다. 직전에는 훈련도 약했어요. 하지만 이번에 패턴도 올려놨고 또 최범현이가 기승을 했는데 이번엔 이 마필 한번 노려보고 싶네요. 네, 이번 경주 가이 스타트를 또 고수연이 이제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어차피 이번 경주는 이제 레이팅도 안 따져볼 수가 없는 그런 경주인데 생각보다 이제 가이 스타트나 연주대군이 이제 58을 달았어요. 장산지조는 또 57을 달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능력과 그 다음에 이제 그 핸디캡 중량을 따져보게 되더라고요. 지금 이번 경주 이제 제가 추천을 좀 드려보고 싶은 말은 능력 대비 핸디캡 중량에서 조금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지 않았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아무래도 인기순위 1위가 예상이 되는 그 11번만 매니머니예요. 아무도 지금 추천을 안 하는데 자, 매니머니가 최근에 이제 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3연승을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매니머니가 지난번 스포츠 서울배 출전을 해서 이제 그 우승을 차지를 했는데 그 당시의 경주를 보면은 자신있게 말을 탔어요. 그러니까 자신있게 말을 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나는 이길 수 있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말이 기본적으로 능력이 될까 말까 고민하는데 자신있게 말을 탈 수 있을까요? 이 말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서승훈 기수가 자신있게 말을 탔고 그리고 우승을 했어요. 자, 이번 경주가 편성 자체가 사실 3군 무대다 보니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근데 말씀을 드린 대로 매니머니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해
지금 55kg이라고 하는 지난번 스포츠 서울배 대상 경주 때와 마찬가지의 그런 부담 중량이라면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무조건 한번 3군 무대라고 하더라도 해볼만 하거든요. 선두력도 있고 뚝심도 가지고 있고 1700거리에 대한 부담감은 있습니다만 1400 최근 두 번의 경주가 워낙 좋아서 저는 매니머니 여기서는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별로 인기만 좋아하지 않는 제가 11번 매니머니는 여기서 좀 인정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 12경주입니다. 메인 승부로 선택한 경주 총 14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경주를 메인 승부로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거리 적응을 하지 못하고 출전한 말이 몇 두가 보입니다. 뭐 1번, 2번, 그리고 7번, 또 10번까지. 거리 적응이 없어요. 1800m 경주 거리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이제 인기만은 당연히 이 경주가 거리 적응이 없는 마필들이 아무래도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데, 자, 실전 거리 경험한 마필들이 가만히 안 있죠. 야, 그래도 거리 적응한 마필들이 그나마도 이 경주에서 경쟁을 제대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그 중에서 무조건 노려야 되는 말이 한두가 이 경주에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메인 승부로 선택을 한 겁니다. 뻔한 인기마 대결의 깜빡이를 논하기 위해서 이 경주를 노리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리 적응을 하면서 상태까지 호전세가 뚜렷하면서 거리 적응하지 않은 그 인기마들에게 바로 일격을 가해줄 수 있는 말이 이 경주에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메인 승부로 이 경주를 선택을 한 거예요. 당연히 제가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 자체가 중배당을 노리겠다는 의도입니다. 중배당을 노리고 가겠다는 그 의도예요. 물론 우리가 노림수 있는 말 경주를 제대로 때려놓고 인기말을 넉넉하게 바칠 필요는 있어요. 뭐 경마가 절대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저배당을 때리고 고배당을 바칠 수도 있지만 역으로 저는 이 경주를 가져갈 거예요. 복병을 때리고 인기말을 안정장치해놓는 그런 메인 승부가 아마 12경주가 될 겁니다. 주력만 적중해 들어온다라면 이 경주는 아마 토요 경마 중에서 가장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면서 현장에서 제대로 힘을 주면서 붙는 승부처 경주 12경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3경주로 가겠습니다. 1800 1등급 경주죠. 12마리가 출전을 한 경주로 가겠습니다. 1등급 경주. 이번 주가 1등급 경주 2개죠? 1등급 경주 2개. 예, 그래가지고 일요일날 하나 있고, 일요일날은 편성 기가 막히게 진짜. 그래도 마지막 경주가 아주 개똥 편성인데 센 말들이 여기다 나왔어요. 터프인에 클린업 천에 뭐 난리가 났네요. 자, 이번 경주 고수님부터 가겠습니다. 예, 터프인이 늦조시가 완전히 났어요. 뛰는 거 보면 아주 많이 그냥 땅바닥에서 있다가 쫙 미는 대로 나오는 거림이 어마어마해요. 늦조시가 완전히 났는데 그래도 축으로는 괜히 불안해요 저는. 그렇지, 이제 나이가 8살이다 보니까 항상 얘는 언제든지 부러질 준비가 돼 있어요. 이렇게 엄청난 걸음 보여주다가도 갑자기 확 말이 서버리는 게 이게 경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승승장구하고 있고 아직까지 걸음이 한계가 드러나지 않은 마필이 8번 클린업 천하. 이 마필이 가장 안전적인 배팅 충만감이 아니야. 미는 대로 나오는 걸음바이고 저는 얘가 아직 걸음이 다 안 나왔다고 봐요. 그래서 8번 클린업 천하는 그냥 복승식 한 자리는 그냥 지켜낼 수 있는 말이다.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네, 클린업 천하. 그렇죠. 안정적이죠. 가장 안정적인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 시영천이는 터프인 어떻게 하실런지. 결국은 1번, 2번, 8번이 1위, 3위 아닙니까? 1위, 3위죠. 근데 터프인의 훈련 내용이 제일 좋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8번은 제가 이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훈련장에서 한 번도 놔주지 않고 강구보 위주의 조급 패턴, 속보 구보. 그래서 못 믿었었는데 이 말의 능력은 훈련이 아니다. 그때 이제 제가 아마 방송에서 공지를 드렸어요. 근데 터프인 자체는 꿈쩍꿈쩍 뛰는 모습이 나이를 거꾸로 먹으면 어쨌든 간에 좋아요. 참 명마가 쉽게 죽지 않는구나. 그리고 저도 이상혁 기수가 요거 하나 갖고 상금 벌어야 된다고 봅니다. 도대체
이상학 기수 최근의 모습 보면 가서 지더라고요. 가서 그래서 이렇게 능력만 갖고 한번 시원하게 또 입상을 하면서 컨디션 좀 저는 터프인 그 회복 문제가 입상 여부가 문제 아니라 이상혁 기수가 좀 입상하면 제대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터프인 훈련 우수마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터프인. 얘는 이제 은퇴식은 할 것 같아요. 은퇴하게 되면. 터프인 하나 때문에 요나고스카자마들이 국내에서 엄청난 가격에 팔렸는데 제대로 뛴 말은 없어요. 뭐 인천 쓰나미 뭐 그런 말들, 문학고스카인가 뭐 그런 말들. 터프인과 클린업차나 두 마리가 아마 대길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만 스트롱로드가 팔릴 건데 그래서 이번 경주 그냥 뭐 추천을 드리기가 좀 애매하네요. 뭐 고수위원은 클린업차나 나왔고 최영찬 위원은 터프인이 나왔는데 저는 또 스트롱로드를 보고 있는데 어차피 이 세 마리 싸움이고 세 마리 안에서 끝나고 배당판도 세 마리가 주도를 할 만한 그런 경주입니다. 뭐 특별한 언급을 드리기보다는 1번, 2번, 8번 세 마리가 세다. 뭐 요 정도로 그냥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그게 정답 같아. 그 안에서 답이 나오는 거죠.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자, 마지막 경주로 가겠습니다. 1402등급 경주고요. 14마리가 출전을 했습니다. 천망이 이제 승급전을 치러야 된다라는 이 부담감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이게 포인트 같아요. 고수위원. 예. 요게 배당이 좀 나와줄 수 있는 경주 같아요. 그렇죠. 13번 캠프 2000을 좀 노려보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요게 제가 보는 견에서는 진짜로 갔으면 충분히 경쟁력 있고 됐다고 봐요. 근데 간절함 자체가 없어요. 준철이가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주인공사 타듯이 설렁설렁 의지가 전혀 없었다 보는데 요즘에 이준철이가 요즘에 아주 좋아요. 움직임이 좋고 지금 최고 전성기를 달리고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잘 타주고 있는데 요즘 이준철 기수의 기세라고 한다면 요 캠프 2000 요거 한번 제대로 한번 때려 먹을 수 있는 타임이 아니겠냐 추천드립니다. 네, 13번 캠프 2000 고수위원의 추천받았고요. 최영찬 위원. 천망이 승부전에 그래도 머리로 팔릴 것 같은 분위기예요. 머리로 팔리죠. 그래도 팔릴 것 같고 만약에 이 경주에서 발주만 정상으로 끌어낸다면 저는 해볼만하다. 왜 기술을 정정이로 바꿨을까? 저는 39조 허재용 쪽에서 좀 묻고 싶은 그 대목인데 퍼펙트 샤인이 느린 말이 절대 아니거든요. 느린 말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어떨 때 보면 저 후미에 가서 그냥 놀고 있어요. 그래 이 말 자체가 정상적인 발주를 끊어냈을 때는 저는 항상 어떤 경주 웬만한 경주 편성에서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무슨 감량 효과 때문에 아마 기승은 이렇게 시키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퍼펙트 샤인 발주만 정상을 끊어내면 저는 된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말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뭐 퍼펙트는 지난번에 마하나임하고 맨바닥 깡바닥 추입해서 마하나임하고 이제 코차 싸움했던 말이니까 뭐 그런 코너에서 외곽으로 안 빼고 그냥 안쪽에 있다가 바닥에서 그렇지. 찔르고 들어왔으면 왔어요. 외곽 왜 빼? 안 그거는 이제 갔거든. 문세영이가 그 기가 막히게 그 티 안 나게 하려고 그걸 쭉 근데 이제 뒤에 그냥 타고 오다가 넘어갔죠. 왜냐면 동반자의 기적을 그렇지. 주력으로 우리가 때려갖고 있었는데 근데 이거 안 간 거야. 갔으면 뭐 하나 또 제대로 이거 먹기 탔으면 우리 먹으니까. 깨졌어. 예, 그렇지. 그렇죠. 저도 그때 당시를 너무 회상하는 게 저도 동반자의 기적에 마하나임으로 승부를 때려놔서 3명 다 맞. 측금했거든요. 큰 배당은 아니었어도 한 방울 찍었잖아. 예. 제일 무서운 게 퍼펙트 샤인이었는데 이게 안쪽 잘 타고 갑자기 코너 돌면서 외곽으로 쫙 나가지고 오케이 땡큐. 땡큐 그렇게 안 그랬으면 깨졌죠. 퍼펙트 샤인 정정이 기승이라는 점이 하나 문제가 될 것 같네요. 아마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문세영 기수가 천막 쪽으로 가야 돼서 그 정정이 기수를 태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세영 기수가 구조말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구조에서 좋은 말들을 워낙 많이 얻어 타기 때문에. 자, 저는 그냥 복병만 하나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2번마 일기당천 아마 그다지 많이 팔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거요. 이번 경주가 사실 빠른 말들이 많습니다. 천망도 빠르고요. 뭐 장산호랑이도 빠르고 빠른 말들이 많은데 이 일기당천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1400까지는 선행 가면 경쟁력이 있고요. 선행을 가면은 생각보다 잘 뛰어요.
직전 경주에 김동수 기수 기승에서 깨지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누구랑 같이 뛰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군에 있는 2등급에 있는 말들 중에서도 제법 센 말들과 뛰었다라고 보시면은 되고요. 여기다가 최근에 뭐 지난주는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최근에 선행마 모리에 너무나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김혜성 기수의 기승이라는 점. 김혜성 기수가 놓치지 않아요. 안쪽 게이트. 1기당점 1400이고요. 그리고 선행을 갈 수 있고 김혜선이기 때문에 저는 재밌지 않을까. 뭐 배당 좀 나와줄 것 같은데 배당마로 2부만 1기당천을 추천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이제 14개 경주 저희 한번 살펴봤는데요. 1경주부터 14경주까지 단 한 경주도 만만하게 볼만한 경주가 없다라는 점. 저는 이 생각도 했어요. 과연 그 빨갱이라 그러죠. 그 배당판에 10배 이하는 빨갛게 표출이 되잖아요. 빨간색 배당이 몇 경주나 들어올까? 대끼리가 몇 경주가 아니라 빨간색 10배 이하가 몇 경주나 들어올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까다롭고 어려운 그런 하루입니다. 스치기만 해도 항구라가 되는 경주들이 많은 만큼 눈 부릅뜨시고요. 철저하게 그 분석하시고 저희가 팬 여러분들께서 못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승부경주 7경주, 8경주, 12경주 이 세 경주는 반드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나머지 경주들도 지금부터 추가적으로 분석 한번 해보고 현장에서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는 현장 예상 통해서 팬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